저번 시간에 이제 11번 말세복 등기까지 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세복 등기는, 그렇게 뭐 요새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설명을 하는데, 또 일부 얘기는 여러분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보는데, 아까 그랬죠? 전부 일부 내용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2번에서 1번 저당권이 완전히 이제 부적법하게 맞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가 이제 억울하게 말수됐으니까 1번 저당권이 뭐 했으니까 말수됐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말수됐으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한다는 게 회복 등기 이렇게 주등기를 한다는 게 전부를. 그다음에 이제 2등기와 똑같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 이렇게 이제 전부가 억울하게 말수했으면 주등기로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일부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1번에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됐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예컨대 신창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창원. 자, 이분이 이제 이분이 법질서 위반해갖고 이제 어디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옛날에 보니까 무슨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막 그랬대요. 하여튼 공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옥에서 그 부자스러운 쪽에서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자유스러운데 떨어지면 또 망신이에요, 망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옆 동네 사는 장원이라는 사람이 1-1번, 이분이 이제 어디 오랫동안 계셔야 되니까, 이분이 만약에 건물 진 거 내 거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번, 자, 1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만약에 이름을 신장원이로 만약에 고쳐놨어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그러면 그 세상살이 생기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으면 이제 일부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신창원이라는 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요 등기부상 요 자체가, 일부만 부족하게 말수된 거 전부가 말수된 게 아니라 일부가 억울하게 말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10월달에 나와서 자기 거 등기부 보니까, 내 거 억울하게 일부가 말수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자, 일단 2번, 1-1번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해줘야 돼. 이걸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일부가 말소니까 이 주등기 1번은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다 1-1번 써먹었으니까 1-2번에서 1번. 2번. 자, 표시 변경 말소로 인해서 1번 등기명 회복 등기에서 신창원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1-2번, 이게 부기등기라는 얘기예요.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부기등기를 회복하고, 전부가 말소됐으면 주등기를 회복 등기한 다음에 동일한 등기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부가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세복 등기는 그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해서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가 부기등기 방식에 한 등기 중요하다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 자주 나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이거,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주등기로 하는 거, 언제나 또 뭐로 하는 거, 부기등기로 하는 거, 또 주등기도 가능하지만 또 모두 가능한 거, 부기등기도 가능한 거 있죠? 그런 걸 여러분 그런 걸 받을 줄 알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게 뭐냐,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 무슨 등기가 있고, 부동산 표시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표시 변경.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갑굴고는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가 있어요.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그 언제나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죄세상으로. 이전 등기했다고 부기하라 그랬죠.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있죠?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그 다음에 헌매특약 등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재산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건 다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병경은, 자, 알뜰시장 가갖고 자, 물건 파는데, 자, 주부 권병경은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권리 변경 있죠?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 변경 등기는 원래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승판
있으면 북이지만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랬죠? 없죠.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세 붙등기 방금 배웠어요.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는 뭐라고? 북이등기 회복한다 그랬죠? 저당권은 자 부동산 전부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주등기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무슨 등기로 해요? 그것은 뭐예요? 북이등기로 합니다. 북이등기. 근데 가등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구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을구의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그 본등기가 자체가 북이등기니까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북이등기 하라는 게. 처분제 하는 게 있죠? 자,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그건 당연히 주등기로 해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당연히 뭐예요?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하면 누구 건지 누구의 가압류인지 모르니까 1순위 1-1번이고 2순위 거는 2-1번 이런 식으로 주등기 북이등기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이등기 방법 모두 열거하라고 했죠? 그러면 기억은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건 언제나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이거 주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 대상으로 저당권 하죠? 저당권은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북이등기 있죠? 근데 여기 지상권부 저당권 이게 북이등기니까 기억은 모두 열거한 거 기억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시면 거기 기억은 빠져야 되고 2번하고 뭐예요? 2번 이제 답은 저 기억은 빠져야 되죠? 근데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3번도 빼야 되고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뭐예요? 그 5번이 답이다. 5번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과 4번, 5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비읍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5번은 탈락이니까 거기 그 이응이 들어가느냐? 이응이 뭔데? 이응 맨 소유권 가압류죠? 소유권의 가압류 여기 보세요. 이 처분제한 소유권의 가압류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은 하나가 있으니까 주등기라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여러 개 있으니까 그 1-1번 자 1-1번으로 북이등기 1순위 저당권에 대해서는 1-1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등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다시 이제 보게 되면 기억은 뭐예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 니은은 뭐예요? 북이등기. 이해관계는 이승판 없는 권리 변경 있죠? 없주 그랬죠? 없주. 이거 주등기. 없주 주등기. 말소등기 언제나 주등기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언제나 주등기고. 근데 전세권 이전 등기는 그게 자체가 북이등기니까 가등기도 북이등기하고. 일부 회복 북이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뭐예요? 비읍하고 뭐라고? 시읒 1번이 답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가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등기 시험 문제. 자 거의 자 요 책은 매년 나오겠습니다. 지금 자 중요한 거니까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옳은 내용은 일단 거기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해서 결정 뭐예요? 전이죠. 결정 후가 아니라 왜 이인청하게 되면 뭐예요? 일단 이인청하게 되면 자 집행경기 효력이 없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저당권 계약을 맺고 자 등기를 했더니 각하당했어요. 억울하니까 각하당한 당사자가 이인청하죠. 그러면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한다 그랬는데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해보라 그랬죠. 그럼 관할등기소에서 자 이유가 있으면 등기를 받을 것이고 이유 없으면 뭐예요?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 뭐 법원으로 송부한다. 3일 이내. 그 지방법원은 이제 날짜 가고 있죠. 그 집행경기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뭐예요? 병하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저당권 등기하기 신청해 오죠. 이 법원에서는 뭐예요? 결정 전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1번에서 가등기를 명합니다. 이걸 앞으로 지금 이의신청 중이니까 저당권 설정 뭐예요? 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제 해놓게 되면 얘 등기 받아갖고 뭐예요? 거기 2번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이유 있으니까 받아주라 하게 되면 뭐예요? 본등기 하게 되면 을이 병보다는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가등기를 명하는 것은 뭐예요? 그 후가 아니라 뭐예요? 전이다. 이게 전. 근데 2번이 이제 뭐예요? 옳은 얘기인데 이제 오타입니다. 여기 이제 소유권의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 가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는 이제 아저씨니까 이 가등기 명인의 인감미를 해야 돼. 이거 여기 오타입니다. 오타. 2번을 이제 답으로 하는데 거기다 뭐예요? 가등기 명인이라고 거기 의무자 명인 고치셔야 되고 고치셔야.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아저씨가 조카한테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아저씨가 하면 너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달라 그래서 뭐예요? 여기 가등기 해줬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가등기를 누구한테 조카한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카가 떨어졌어. 아저씨가 필요했는데 떨어지니까 아저씨 뭐라 얘기해요? 가등기 필요 없다 말소하자. 이 아저씨가 권리자고 얘가 뭐예요? 의무자인데 의무자죠? 그런데 가등기 할 때로 따지자 보게 되면 갑이 가등기 의무자야. 이 사람이 가등기 할 때 의무자니까 이 말소등기 할 때는 이 갑이 을한테 뭐라고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가서 혼자 말소해라는 얘기 하게 되면 특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니까 등기관이 의사를 확인시켜 보려고 그러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가등기 명인, 이 가등기 할 때 의무자인 아저씨가 아니라 가등기 명인의 인간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오타가 아니면 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자 하면은 그 2번을 헷갈리지 않게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지 말고 이 가등기 말쓰등기 할 때 의무자는 얘가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가등기 명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헷갈리니까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자로 하지 말고 뭐라고 고쳐라는 게 가등기 명인의 인감이면 처음 봐라. 그 다음에 3번 가등기는 그의 본등기 이력이 전에 물권면허 효력이 없으나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써 있는데 절대 가등기가 돼 있던 가합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됐던 가짜 임시적인 거는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 후 제3자의 소유권 연된 경우에 본등기함에 있어서 승낙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1회 때도 한번 이제 본 것 같은데 절대 이 가등기 됐다 해도 제3자 처분하죠. 이렇게 3번 이전등기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본등기 할 때 이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지 승낙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시 별도의 순위원이가 아니라 이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죠. 이렇게 본등기 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가등기는 이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본등기가 안 됐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워했어요. 뭐라고? 가본이가 가본이가 청순하다. 청순하다. 가본이는 청순하다. 우리가 뭐라고? 2번이죠? 2번. 그 옛날에 무슨 토토질이죠? 무한도전에서 토토질 할 때 보면 그 사회 본 사람이 2번이라고 하는 여자애 같은데 가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가본이는 청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가등기는 총권만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본등기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이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 본등기가 순위가 확정되는 것이고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고 있던 거예요. 2번. 별도가 아니라 이제 순위를 이미 그 가등기 2번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만 옳은 얘기고, 그 다음에 14번 지적제도의 개념입니다. 옳지 않은 거랬어요. 이 14번 문제는 이거는 앞에 그 지적의 총론은 용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 바탕을 깔아보자는 취지니까 내용만 한번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적을 분류할 때, 진행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뭐가 있고, 자, 이 세지적이 있고 법지적이 있고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가 세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법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지적이 있다는 게 다목적 지적.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지적을 운영한 게 세금 받는 건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근대 이후로 생기니까 이 법지적에서 자, 소유권을 그 땅만큼 거둬야 되니까 경계 본위를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 지적은 종합적인 것이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소유지적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정해주는 법지적인데 대부분이 그 법지적을 취하고 있다. 근데 여기 과세지적은 말 그대로 세금 걷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본이에요. 경계 중심이 아니라 이 면적본이에요. 면적본이다. 면적본. 그래서 국가가 그냥 임금이 자기 땅이야, 다. 오로지 뭐만 걷는 거예요, 이거. 세금만 걷는 거다. 옳지 않은 게 3번이고 4번은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차 지적이고 소유 지적이고 왜? 그 수평 지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자, 수평면성에 있는 간판 공부에 등록해요. 땅 아래에 있는 거 광물이 뭐가 있다 대장에 그런 거 안 씁니다. 그건 다시 자기네 광물에 대한 다른 공부가 있는 거지.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절대 땅 아래 지하 광물이 뭐가 있냐 그런 거 안 씁니다. 지하에 있는 거. 수평지적이다, 아니에요. 수평지적.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15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 정의로서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거 있죠? 토지 표시. 용어는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하여튼,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6개지, 뭐예요? 소재.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또는 빼고 그냥 좌표. 이렇게 개수로만 쓰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만 토지 표시예요. 여기 소유자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5번, 2, 3이고. 자, 지번 중요하다 그랬죠? 지번은 꼭 뭐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게 지금, 자, 그 지번에 대한 게 뒤에 이제, 그 뒤쪽에, 여러분 그 정답과 해설을 보게 되면 2회 나오죠? 2회. 2회도 보니까, 거기에 그 2회 최종 모의고사 그 답 있죠? 답에 16번에, 거기 2번이 아니라 1번이 답입니다. 그것도 오타가 있어요, 오타. 가끔가다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답이 틀렸다라고 이제, 그, 답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 체크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어하게 되면 뭐가 암기가 돼야 돼요. 집어니는 등신, 인본부가 뭐예요? 인떨려. 다시 또 이제, 그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써가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집어니 이게 나오면, 이제 뭐, 박스 그립니다, 자기가.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나누고 이렇게 나누죠? 나눈다. 그래서 이제 구분. 원칙과 뭐예요? 예외. 자,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예요? 집어니는 등신,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등신, 인본부가 뭐해서? 인떨려해서, 이렇게 인떨려해서. 자, 본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이 분할하게 되면, 분전지. 일필지는 분할전지본, 분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건전지. 그 다음에 합병은, 합선지는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 자, 그 다음에 도사, 본본이는 무슨 단을 이끌고? 본본 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뭐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래서, 자,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지번 부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관청이 도시개발국이 준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 준용한다. 축적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자, 여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있죠? 도축지 행정. 행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번에 관한 서면 좀 뭐 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하게 되면. 일단, 자, 그 신규 등록의 지번 부여 방법은,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걸 원칙이라 했는데, 틀렸죠? 왜? 인본부예요. 인접지 본본의 부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자, 이런 얘기. 자, 어디에? 자, 이렇게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읍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번부여적이 있다니, 옥산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지번부여적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농촌마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에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에 대해서 새로 땅이 생기면 신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임야인데 집을 줘서 등록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접지가 99번이라면 이 대장세로 만들 때 이 번호는 99의 1.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가가, 자, 국가가 뭐예요? 세금 거들라고 대장을 새로 만들 때, 신규 등록할 때, 과연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번호를 어떻게 새로 부여하냐 할 때, 인접지 본문의 부번, 인본부, 그 얘기인데, 인본부. 자, 그 다음에, 거기, 거기 2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일필지 지번은 분할전, 분전지, 분할전지. 동그라미 좀 외우셔야 되는 게, 분전지, 분할전지번, 분전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는 그 본본에 나부. 자, 최종 부본에 나부부예요. 그 말이 나지. 나부부. 그 본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지번이 100이었죠? 그럼 100의 1이 되고, 자, 100을 또 분할하면 분할전 지번 쓰고, 그 본본에, 자, 최종 부번이 2였으니까 몇 번 쓰고 2번 쓰죠? 이거 만약에 세 필지는 안 해요. 그러면 1필지는 그 본 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그 본본에 최종 부번이 2번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4번 얘기입니다. 부번의 다음 부번이라는 얘기. 부번의 다음 부번.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 3번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 그랬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죠? 그러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해야지만이 그 지번이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신청해야지만 그가 바로 그 위에 건축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번을 부여하겠다는 게 신건지. 합선지는 신건지 유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4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는 최종 지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 지번 부여는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예외다 했죠? 그래서 여기, 이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가 보통 뭐예요?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이다. 하여튼, 자, 머릿속에, 뭐, 택지 개발이든, 하여튼 무슨 개발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다 그게 뭐예요? 개발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다 그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뭐라고? 자,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를 측량해서 다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개발사업 할 때 지적측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적, 지적확정 측량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는 본본하는 게 도사 본본이는 본본단,
최종 본문의 다음 본문이라든가 블록식 단지식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외다 4번. 그래서 거기에 5번에 이제 축적병역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는 도시개발사업이 준용한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1번이 틀린 것이다. 아까 뭐 정답은 원래 뭐예요? 1번인 2번 잘못됐다 그랬죠? 오류가 있으니까 그 뒤에 해서 고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17번 문제는 지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지목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주 등장하니까 꼭 좀 외워두셔야 돼요. 지목. 그래서 여기 물을 대지 아니하고 자 요새 이제 뭐 전이라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답은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해요. 근데 이제 저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이제 옛날 표현이고 지금 만약에 표현한다면 물을 옛날 문제니까 이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을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 이 밭에는 물 많으면 안 돼요. 특히 고추밭에 물 많으면 그냥 고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아파트 뒤에 한 평짜리 그 땅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갖고 지금 거기다 이제 농사 짓는다 그러면 되게 웃기는 얘기고 거기다 이제 자 한 3월 말에 4월 초에 고추를 시장 가서 사다가 한 1,000원어치 사게 되면 6개인데 한 2,000원어치 12개 심다 사게 되면 그 장려 같은 경우는 많이 따먹었네요. 한 50여 개 넘게 따먹었으니까. 근데 어때 비 많이 오고 막 날씨 안 좋으면 뭐예요? 거의 뭐 한 3, 40개, 40개 따먹나? 하여튼 장마철 돼갖고 6월 말 지나서 7월 되면 다 죽어버린다. 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절대 밭에는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하고 전하고 차이점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경작 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지목은 도로다 그러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나오죠? 그럼 어디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휴게소는 뭐예요? 자, 도로로 봅니다. 안에 있으니까. 절대 일반 국도나 이런 데는 뭐예요? 휴게소는 그 됩니다. 그 다음에 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다 중요한 게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특징어가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배수가 잘 되면 그건 뭐예요? 답입니다. 왜? 노는 뭐예요? 물이 많으면 터줘야 돼요. 뚝을 다 터갖고 물을 빼야 되고 감을 뭐예요? 가둬야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여튼 어느 해인가는 뭐예요? 물이 가물어 갖고 모내기 할 때도 뭐예요? 물이 없어갖고 막 그러는데 자 하여튼 논에는 좀 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래서 또 보통 우리가 유지는 또 뭐예요? 댐 물이 좀 고여 있어야 돼요. 물이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잘 안 되는 쪽인지 유지는 물이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거 이거 유지. 그다음에 농어촌 정기법에 의한 요건조 휴양지내 야양전 나오죠? 그 야양전 나오면 이게 뭐예요? 잡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종기 하게 되면 이 잡종기를 또 뭐예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목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 얘기했을 때, 자, 일단 지목 얘기하면 머릿속에, 지목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4가지 구분을 했어요. 일단 뭐예요? 특징. 특징이 뭐냐, 특징. 특징 있죠? 특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조항 다만 버렸어, 다만. 그 다음에 A 안에 B. 아까 이제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아파트 단지 내 통로.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정비 공장 안에 급유 시설 있죠? 급유 시설. 그 주유소가 아니에요. 왜? 공장 안에 있어.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또, 자, 법주사, 송지사 법주사, 종교용지죠? 절이니까. 여기 쌍사자 석등 있죠? 석등. 이건 사적지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A 안에 B. A를 물어본다. 잡종지예요. 잡종지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게 암기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잡종기가 뭐가 잡종이냐면, 27가지가, 이 27가지가 아니니까 다 잡종기인데. 그래서, 변수송차, 운전하는 뭐예요? 이땡콩이는 뭐예요? 이땡콩이는 도축장 오물을, 도축장 오물을, 자, 공동 우물에 버리고, 자, 도축장 오물을 뭐예요? 도축장을, 자, 공동 우물에 버리고. 도축장 오물을 공동 우물? 아니, 채석장, 공동이란 채석장.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누구하고? 야시안 갈대녀와. 야영 비행장, 물류장에서 잡종짓 했다. 잡종짓이 뭔지 모르지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자동차 운전하고, 그 다음에, 자, 이동 탱크 시설, 콩나물 부지, 도축장, 우물처리장. 도축장이 뭔지 알죠? 우물처리장. 그건 알죠? 그 다음에, 채석장. 돌 캐는 거 뭐예요? 토치장. 그 다음에, 이게 공동우물.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야외시장. 그 다음에, 갈대밭.
야영장, 방금 여기인데, 야영장. 야영장. 농어촌 정비부의 야영장. 그 다음에, 물론 야영장이, 자, 국립공원에 있는 거 있죠? 지리산 아니면 뭐예요. 그 계룡산 이런 국립공원에 있는 야영장은 그 국립공원 자체가 뭐예요. 공원, 그건 자연공급상의 공원이니까 임야입니다. 그건 임야예요. 임야. 그래서 이제 그 공군비행장, 물리장, 이런 게 다 잡종이에요, 이런 게. 이 27가지 아닌 게 다 잡종입니다.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딱 외워야지, 그거. 근데 이게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반복적으로 몇 번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자, 14번은 뭐예요? 그 야영장 하게 되면 이건 잡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학교시설구역에서 뭐예요? 분리된, 멀리 떨어진 있죠? 이건 실습지라든가 기숙사 사택 있죠?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만약에 물론 이제 사택하고 기숙사는 사람 사는 거인 게 되니까 실습지는 이게 만약에 농림학교다, 만약에 농업학교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건 그런 농지에 관한 얘기니까 뭐 과수원이라든가 전담 얘기할 것이고 이게 임업학교라면 임야로 볼 것이죠? 그런 얘기죠. 지금 4번이 잘못된 것이다. 자, 넘겨보세요. 자, 또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에 대해서는 그 지적법은 뭐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외우셔갖고 하여튼 뭐예요? 시험 문제 12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는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거니까 법에 정해놓는데 계속 뭐 하자니까 이거 암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뭐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뭐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자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도에서 알고 있는 이렇게 경도의 좌경 면장은 자 면장은 뭐예요? 무슨 도장 갖고 있다? 좌경 면장은 뭐 축도장 갖고 있다.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소유자 표시는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유부, 대지권등록부,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에,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면적은 대장에만, 축적은 뭐예요? 축도장, 도면하고 대장에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모나게 그려놓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이동사유, 이동사유. 소유자가 소지합니다. 도축장비. 조주장비. 그 다음에 등급과 공시가 이렇게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상에 옳은 것 했는데 거기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목, 목도장, 목도장, 장, 면장, 축척, 축도장 다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왜 아래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동사유가 있고 그죠? 그거 뭐예요? 이게 옳은 거 1번이에요. 자 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처음 공부하는데 이게 딱딱 그렇게 외워져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하여튼 뭐 하여튼 못 봐도 한 뭐 3번 이상은 봐야 되고 한 5번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여튼 저 핸드폰에 다운받아갖고 계속 동영상 계속 보시면서 기본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기본서 다시 보시고 기본서도 모르는 것만 보지 처음부터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모르는 것만 이렇게 스크롤바 이렇게 딱 줄여갖고 필요한 데만 딱딱 듣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몇 번? 3번. 최소한 3번은 꼭. 자, 듣고 나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3번 정도 듣고 하시던가 아니면 동영상 끼고 뭐 옆에도 놓고 그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냥 보려면 일단 잡념도 생기고 졸릴 거 안 돼요. 동영상 보도들 자는 사람도 많은데. 뭐 하여튼 영화 보면서도 자는데 책 보면 졸리지 않겠어요? 거의 수면제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거기 이제 2번을 왜 틀렸냐 하게 되면 지적도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계 나오죠. 경도. 그 다음에 이 건축물 구조의 위치 나오죠. 위치 동그라미. 삼각정과 규정 위치 있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사문화되어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도면 보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 이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도면에 보면 동그라미 있어요. 그게 바로 기준점의 위치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뭔지 모르지만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다 뭐한다 이거 도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유번호 하게 되면 이 고유번호가 있는데 여기 도면에 이 대장에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는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이에요. 중간에 한 자리가 1번이면 토지대장이고 2번이면 임야대장이고 3번이면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예요. 3번이 제일 땅값이 비싸겠죠? 뒤에 8자리는 이게 지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목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고유번호 19자리 보더라도. 근데 고돌이 없다. 자, 이게 외우십니다. 고돌이 없다. 리는 그냥, 리는 왜 올라가는 거니까. 고도가 중요해요, 고도. 고도가 뭐냐 하게 되면, 뭐, 고도를 기다리면,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요, 그건. 그냥, 고도하면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고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여기 봤지만, 자, 동그라미 이번에 뒤에
고유 번호는 절대 어디 없어요. 도면에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도 나오죠? 좌표, 지목 나오는데, 또 혹시 3번 딱 보면, 지목 구하면 목도정이에요. 목도장.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만 있어요. 경계점 좌표 없어요. 그러니까 좌표, 부호 이런 거 모르더라도 벌써 지목 보고 쉬운 거부터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5번 나오는데 건물 명칭 있죠? 이 건물 명칭이라는 것은 대지권 높여. 왜 대지권은 아파트잖아, 위에. 대지권 땅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건물 명칭은 어디에 5번에 들어오고 공유지면은 건물 명칭이라는 게 없어요. 자, 소유권 지분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거기 5번은 왜 건물 명칭인지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따랐어요. 한번, 자, 여러분 수업 기본서 드는 거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건물 번호는 그 표제부죠? 표제부. 아파트. 자, 하여튼 표제부에 있는 것이지 절대 뭐예요? 이런 지적 공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해 두자니.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도 이제 지적 공부에 관련 사항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자, 거기 지적 공부의 복구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법원 판결, 뭐 기본적이죠? 복구에 관한 얘기 나오면 등기부나 판결 갖고 해야 된다는 점. 등기부나 판결 갖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지적학적 신용 실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땅값 비싸죠? 경계점 좌표 눈풀 비치한다. 써있어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산, 이거 맞죠? 근데, 부호를 사용한다 하면 대장은 뭐예요? 정식 명칭을 써요. 부호는 도면 있죠? 도면. 그 지적도나 임야도 보게 되면 도면이 있으면 필지가 여러 필지니까. 만약에 임야도라면 산, 10임, 산, 11, 과, 이게 과수원일 때 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원 앞에 산자 붙이는 거, 집원 앞에. 이건 부호를 붙이는 거.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이라 했죠? 두 번째 음절을 붙이는 거, 두 번째 부호 붙이는 게 두 번째 음절. 이게 뭐예요? 2장 1,000원차. 2장 1,000원차. 이게 중요하죠? 2장 1,000원차. 그래서 공장용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뭐예요? 유원지, 이 주차장은 뭐예요? 첫 번째 음절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음절 쓴다는 얘기예요. 왜? 공장용 공원 있죠? 학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학교 용지 때문에. 이건 유지가 있고, 이건 뭐예요? 주요소용지가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 자체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에서, 뭐, 도면벽사, 뭐,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뭐, 이거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필요 없고. 거기, 5번에, 고유번호 19자리 했죠? 그래서 앞에 10자리는, 자, 그 소재를 나타내, 10자리. 그 밑에다 써보세요. 10자리. 밑에, 소재 앞에, 밑에. 그 다음에, 집어는 뭐예요? 중간에 한 자리. 8자리, 뒤에 8자리.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내리는 뭐예요? 부번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대장 구분 할 때, 대장 구분은 뭐예요? 그게, 자, 한 자리 딱 있죠, 한 자리. 앞에 여기 있죠?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고, 10자리. 중간에 한 자리 이게 대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이냐. 경계점, 좌표 높으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공유조명부도 토지대장 땅이 뭐예요? 자, 땅이 뭐예요? 그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공유조명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만 없다 그래서 고들이 없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뒤에 8자리, 4번은, 4자리는 본번이고, 4자리는 부번이고, 얘기입니다. 지목할 수 없다. 고들이 없다. 그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게 되면, 자, 임야대장에 등록한 일부의 건축물. 임야대장 때 건물 줬죠? 대가 되죠? 토지장 바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진짜 등록촌 아니에요. 등록이 됐는데, 자,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는 임야대장. 등록이 임야대장에 돼 있다는. 자,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전환. 어디로 전환하라? 토지대장으로 전환하라. 그게 등록전 아니에요. 자, 거기 21번에 축적 변경에 따른 등기 촉탁 시 이해강에 있는 3자의 승낙에 가름하는 소리 나오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한번 혹시라도 내용만 참고로 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서 얘기입니다. 하여튼, 축적변경하게 되면, 뭐가, 당연히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냐면, 그게, 얘기했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중요하는 거. 도축지행정, 축적 변경하면 뭐 이렇게 지번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의결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에 이제 22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서 경계 면적이 변경을 가져올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얘기입니다. 그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얘기인데, 아까도 이제 그 1회 때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자,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등록사항, 처음부터 잘못 등록한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합니다. 정정할 때, 이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이다, 정정. 자, 정정.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직권으로 가능한 게 뭐냐? 직권 가능한 게 보게 되면, 자,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 있죠. 도면의 필지가. 도면의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이 면적의 증감 없어요. 증감 없이. 증감 없이. 증감이 없이, 증감 없이. 뭐만.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니, 잘못 등록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면에 필지가 이게 도면이 필지가 쭉 있는데, 요 필지가 이게 만약 19의 대인데, 이게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옮긴 거죠, 지금. 근데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직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권.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면 이렇게 됐다 하면 이게 뭐예요?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기죠? 인접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22번에 그게 뭐예요? 자, 정정하고자 할 때 이건 중요한 건 신청분이 안 된다는 얘기. 직권 절대 안 돼요. 이거 면적 증감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 등록사항의 그 경계 면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측량했을 거 아니에요. 그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1번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23번 문제는 지적 측량 중요하죠? 측량입니다. 그 기간도 중요한데. 하여튼, 자, 여기 측량 기간은 당연히 며칠이에요. 측량 기간은 당연히, 자, 5일입니다. 근데, 검사 기간 있죠? 검사 기간. 이 4자가 있죠? 4자가 있으니까 며칠이에요? 이거 4일이. 설마 이것까지는 바뀌지 않겠죠? 이건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틀린다는 건, 그건 뭐, 이거 틀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 절벽 있잖아요. 이 절벽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떠암에 걸렸어, 이렇게. 걸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덜 떨어진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다 덜 떨어졌으니까. 덜 떨어진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런 거 틀린 사람,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여튼, 검사하니까 며칠이라고? 4일이다, 이렇게.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지적위원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제, 그 지적위원회 뭐예요? 지적위원회 심의결, 자, 지적위원회는 의결사항이 뭐냐? 심의결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뿐이 안 해요. 뭐, 지적측량 적부심사뿐이 안 합니다. 그것만 의결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 뭐예요? 지적 기술에 대한 개발 연구하고,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 개발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측량 기술을 개발하려면 써먹는 걸 해야 되니까, 기술자를 양성하고, 말 안 들으면 처벌해야 되니까 뭐예요? 이제 그 기술자에 대한 뭐 징계를 하고, 적부심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이렇게 5가지 하는데, 오로지 지방지적에는 오로지 하나뿐이 뭐 하냐면, 뭐 하나인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하나뿐이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것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중앙지적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거지, 시도가 아니에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시도에 있어요, 시도에. 이제 그래서 여기 1번이 일단 틀린 것이고, 2번이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뭐만 한다고?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이제 의결하는 거죠, 적부심사. 그 다음에 거기 중앙위원회 위원장,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왜? 이건,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하고, 과장이 부원장이니까, 이건 공무원이니까, 그 나머지 인원 2년을 하고, 간사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1위를 포함해서, 별도가 아니에요, 포함해서, 5 이상 10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뀌었으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2회 때 그 2회 24번의 그 해설을 보게 되면, 거기 국토해양부 장관 나왔는데,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오타가 있으니까 고치세요. 그런 거. 설마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해양부 장관 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지적위원회 얘기 나왔을 때, 뭐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뭐만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한다니까. 근데 어디, 그, 시도 산하에 두는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상안에 두는 것이니까,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이게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유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거기,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한번 보시고, 축적 변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절차는 딱, 그 법에 딱 2개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회에, 자, 모의고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